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에 나오는 김범준 전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석에 나오는 건데 제가 진원생명과학 리뷰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도 아마 기업 리뷰를 조금 할 것 같고 그 다음 날은 조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올 건데 일단은 오늘 강의를 조금 할 건데 사실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를 잘 했으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진원생명과학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유소 포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제가 원래 1탄은 제넥신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는 무료 방송에서 한번 진행을 했고 진원생명과학도 사실 일요일쯤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조금 더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더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업 개요를 먼저 좀 보면은 이제 진원생명과학은 차세대 바이오 신약과 염증 치료 신약을 연구 및 개발, 그다음에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C형 간염 등 신종 및 만성 감염병 질환을 현재 연구 중에 있고 또 DNA 백신의 글로벌 개발을 수행하고 있고 기존 바이오 의약품을 개선한 DNA 기반 단백질 의약품과 DNA 기반 단클론 항체 의약품을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 치료 신약으로는 축농증 치료제와 당뇨병성 신장 질환 치료제의 글로벌 개발, 진원생명과학은 미국 소재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시설을 통해서 유전자 및 세포 치료제의 원료 또는 제품으로 사용되는 최우수 품질의 플라스미드 DNA 의약품을 생산하여서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 기업에 공급을 하고요. 또한 임상 등급의 mRNA 백신 및 RNA 치료제의 위탁 생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기업 개요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다양한 분야를 지금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제가 홈페이지에서 조금 가져오긴 했는데 저분자 의약품을 기반으로 해서 옆에 제품명이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응증이라고 해서 신장병증, 염증 치료, 그다음에 축농증, 코로나19 치료, 코로나19 감염 억제 등이 좀 보이는데 지금 옆에 있는 최적화 연구, 그다음에 전임상,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까지 나와 있는 게 해당의 파이프라인이 현재 임상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조금 시간이 된 자료라서 지금은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도 이런 파이프라인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저분자 의약품은 이제 밑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 화학적 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저분자량의 화합물 의약품으로 상대적으로 합성이 쉽고 효과적인 약물 디자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약효를 나타내는 순수한 한 가지 물질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전합성 저분자 의약품과 반합성 저분자 의약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핵산 기반 백신인데 여기에서도 좀 나와 있는 게 코로나19 예방, 그다음에 대상포진 예방,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예방, 그다음에 이제 메르스, 코로나19 예방, 지카 바이러스 예방, C형 간염 예방까지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금 이 메르스 관련 임상이 상당히 긴데 아마 지금 코로나19 쪽 백신도 거의 3상 단계라서 지금 임상 단계가 조금 차별이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산의 정의는 핵산은 모든 생명체의 필수적인 생체 고분자 물질이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발견이 되며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유전 정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핵산의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며 뉴클레오타이드는 세 종류의 구성 성분인 펜토스, 인산, 그리고 질소를 포함하는 염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지금 정의가 되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거 내용들은 깊게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이런 거구나, 이런 기반을 통해서 얘네들이 다양한 임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질병 관련인데 감염병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은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그다음 메르스, 지카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핵산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선두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이 드물거나 희귀하지만 역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매우 치명적인 감염병에 대한 백신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구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예방,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C형 간염, 코로나 예방, 치료, 감염 억제까지 다양한 감염병에 대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암입니다. 그래서 유방암 치료는 지난 수십 년간 발전되어 많은 유방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방암 세포는 표면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 또는 표지물질을 표적하는 단클론 항체 치료제의 개발이 유방암 치료의 대역변을 이루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 HER2를 타겟으로 하는 단클론 항체 치료제는 유방암 환자의 약 25%에서 나타나는 인간 상피성자인자 수용체 2를 표적하여 치료하였지만 최근 해당 유방암 환자에서 상당수 내성이 생기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ER2를 이제 허투라고 부르는 건데, 아마 병원에서 사실 이러면 안 되지만 검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 허투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허투에는 검사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PC, 그 다음에 CC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0부터 1, 2, 3까지 이제 음성과 양성 판정이 나오는데, 0과 1은 음성이고 3은 양성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문제는 2번이 나오면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요 두 번째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유전자 증폭 검사 같은 경우는 음성과 양성 요 딱 두 개로 나눠져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2차 검사에서 만약에 음성이 나왔다 그러면은 허투의 최종 판정은 음성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GLS 7000 허투 타겟 단클론 항체 치료제 내성 유방암, 그래서 매년 미국에서는 약 24만 5천 건의 유방암이 여성에서 진단이 되고 있고, 남성에서 2,200건의 좀 진단이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4만 1,000명 정도가 여성이고 460명이 남성 유방암으로 사망을 또 하고 있고, 흑인 여성은 이제 백인 여성보다 사망률이 좀 높고요. 아시아 및 태평양 제도 여성의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라고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약 25% 정도는 암세포 표면에서 허투를 많이 발현을 하는데, 허투를 표적하는 단클론 항체가 이 허투 양성 종양에 대한 주요 치료법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내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이 허투를 검사를 해서 치료를 하면은 보통 헙세틴을 치료를 주로 하는데, 이제 이 진원생명 같은 경우는 헙세틴 방식의 치료가 아니라 단클론 항체 치료제를 이용해서 치료하겠다. 그래서 이쪽을 조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이제 신장병증 및 염증성 질환, 축농증,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선천성 질환 등을 현재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를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 자, 모든 임상에 대해서 사실 전반적으로 알 필요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알 필요는 있지만
너무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일정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요즘 너무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해당 바이오 기업이든 뭐 어떤 종목을 다 떠나서 검색만 하면은 얘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떤 게 가장 큰 이슈인지 대부분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임상의 단계를 조금 책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검색을 했는데 얘네가 지금 뭐 1-1상을 하고 있거나 혹은 1-2상을 하고 있거나 혹은 최근에 이상에 대해서 승인을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뭐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근데 그 일정이 보니까 뭐 한 6개월 전이다. 뭐 이런 것들 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진원의 주가를 흔들 만한 큰 이슈만 확인하면 된다. 이거는 모든 종목에 다 마찬가지지만 큰 이슈를 주로 확인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원의 주가를 흔들 만한 큰 이슈는 뭐냐? mRNA, 그다음에 코로나19 치료제, 그다음에 자회 사건이 좀 있겠죠. VGXI 플라스미드 DNA 위탁 생산 업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미 경쟁사죠. 알데브론이 매각을 했죠. 하나 11조 원 규모의 가치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진원의 자회사인 현재 이 기업이 얘네보다 좋으니까 우리도 충분히 11조 원 이상의 가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얘네는 직접적으로 매각을 진행해서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아직 여기는 그 정도 단계는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매각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도 요게 이제 주가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충분히 펌핑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는 한데 일별자로 작은 매동은 사실 크게 신경 쓰지 마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작은 매동은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연속적인 대량 매집이 있을 때 주로 조금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동을 제가 좀 갖고 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6월 30일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진행을 했고, 6월 30일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체크할 수 있고, 7월 2일에 또다시 쌍끌이 매수가 있었죠. 그 다음 이제 쭉 올라오다 보면은 7월 15일에 동시에 또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근데 다음 날 알데브론 소송 부적합 신청 기각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우리보다 정보가 좀 빠르다라는 건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실제로 또 주가상으로 또 맞춰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을 때는 7월 20일에도 또 한 번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보유율도 점점 올라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7월 20일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7월 22일에는 뭐가 있었냐? 코로나19 백신 조성물 특허, 국내 PCT 출원 완료. 근데 7월 22일에는 주가에 있어서는 사실 반영이 안 되는 모습이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럼 이거는 크게 큰 이슈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지금 얘네들이 쭉 사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또 엑시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유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월 달, 7월 달을 봐야 되는데 8월 초부터는 사실 증시 악화로 인한 하락세가 좀 있었죠. 그래서 8월 11일에는 자회사 VGXI가 희귀병 유전자 치료제 개발 파트너로 참여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8월 11일에 보면은 매수한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냥 그렇다. 그냥 알고만 있으면 좋은 소식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얘네가 만약에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당연히 여기서도 주가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8월 23일에는 이제 인도 세계 최초 DNA 백신 승인 소식에
DNA 관련주들이 장중에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종가로는 이제 0.57%로 마감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때 거의 장중에 5, 6% 정도는 뛰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체크를 조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연속적인 매집이나 혹은 조금 많이 들어오는 매집들, 이런 것들만 체크를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유율도 어느 정도는 조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작은 수량들, 이런 작은 수량들은 사실 일별로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많이 들어오고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그때는 개인들이 다 매도를 하기 때문에 매도한 물량이 많다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보시게 되면 19.44% 정도가 올라갔는데 이때 개인이 많이 팔았거든요. 네, 개인이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엄청났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의 대시세가 사실 지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와 이제 두 번째라고 보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유상증자하고 뭐 권리락한 가격이긴 한데 어쨌든 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58,000원대, 그리고 여기 가격대가 있는데 사실 이 기간은 바이오의 나름 어떻게 보면 황금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 시점은. 그리고 나서 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 기간에는 대형주들이 조금 활개를 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힘을 잃어가면서 하락을 했고 이제 하방 매집을 해서 거의 10,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4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 4월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 코스피 대형주들이 나올 때는 그 코로나 확진자가 사실 뭐 줄고 또 방역을 잘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방역을 잘했다 했는데 4월부터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또 백신, 뭐 치료제, 뭐 기타 관련주들이 주목을 또 받기 시작했죠. 진단키트 포함해서. 그래서 4월부터 다시 슈팅이 조금씩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죠.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진원생명과학의 재료가 터졌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기간이 여기가 이제 12월 정도 되니까 여기가 이제 4월 정도 될 거고 아마 여기가 이제 한 10월쯤 되려나?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기간이 한 7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개월 동안 하락 매집을 진행하면서 여기를 다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져준 힘을 가지고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되니까 올릴 때도 힘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 어쨌거나 이제 두 번의 대시세는 지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58,800원을 찍고 현재 내려와서 이제 여기 구간을 지금 잡히고 있는데 사실 여기 구간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을 건데 이 아까 58,0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58,000원 구간이고 현재 여기 요 4만 원 라인에서 제가 주유소 포트로 편입을 했는데 이 하락 구간은 이번에 최근 코스피, 코스닥 폭락했을 때 떨어진 내용이고 여기서 지금 다시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지지만 오늘 조금 이게 방송이 나가는 건 추석이고 오늘 조금 날짜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여기 밑에 이제 라인이 좀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좀 잡아왔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요 노란색입니다. 요게 첫 번째고 빨간색이 두 번째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는 오히려 3만 원대까지 천천히 하방 압력을 주면서 매집을 하거나 혹은 두 번째는 증시에 맞게 움직이면서 서서히 이전 주가를 빠르게 회복을 하고 이 박스권 안에 들어가는 시나리오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하락전 가격대를 복구하면서 박스권에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때는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겠지만 사실 3만 원대를 조금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포트에서는 원래 4만 원대, 4만 원 이하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사실 주유소 포트를 치고 4만 원을 딱 한 번 찍었는데 아마 매수하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워낙 순식간에 찍고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사실 매수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여기서 증시 하락을 해서 한 번 또 내려왔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을 건지 혹은 다시 올라가서 박스권에 들어갈 건지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이전에 제가 보여드린 길게 봤을 때 사실 여기서 여기처럼 이렇게 내려버리면은 하방 매집을 하면은 또 여기서 지지를 받아서 세 번째 대시세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현재 두 번째 찍었을 때가 7월이고 세 번째를 찍게 되면은 거의 하반기 4분기나 혹은 내년 상반기 1분기 정도쯤 될 거니까 지지선은 한 3만 원 정도 혹은 뭐 조금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27,000원 선까지는 생각을 조금 하시면서 매수에 있어서 조금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공통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체크를 한 건데 사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단기 종목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가 이제 주유소 포트로 드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중장기 종목인데 내가 오늘 사고 다음날 임상 결과가 나올 수는 없어요. 예. 무조건 임상이라는 건 사실 6개월 안에 끝날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보통 이제 1년, 2년 뭐 이렇게 잡는데 진원생명과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이때 진원생명이랑 이때의 진원생명, 이때의 진원생명은 똑같아요. 기업은. 네. 기업 자체에서 변화된 건 없습니다. 단지 임상에 대한 거는 변화가 조금 있었겠죠. 이때는 뭐 1상을 시작을 한다든지 뭐 이때 2상을 한다든지 이때 이제 뭐 3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의 가치는 당연히 상승을 했지만 주가는 당연히 변동은 있었겠죠. 이것도 이제 길게 보니까 이거지만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사실 변동폭이 굉장히 있는 편입니다. 굉장히. 여기서도 길게 끌어왔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제가 확대를 안 하고 길게 봐서 그렇지 이 긴 기간 동안 사실 단 한 번의 움직임도 없었고 여기서 급작스럽게 또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좋은 매집이에요. 들고 계신 분들도 사실 이런 때에 사든 이때 사든 사실 부담이 전혀 없어요. 주가의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이 기간이 사실 힘든 겁니다. 네. 길게 펼치면은 약간 일자 모양으로 지금 횡보를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보이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사신 분들,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버티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하락 구간이 대체적으로 75% 정도가 하락했고 바닥에서 고점이 거의 400% 이상 점프를 했기 때문에 사실 물 타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하방 압력 매집이던 박스권 매집이던 횡보 기간이 5, 6개월 뭐 길게는 진짜 1년 동안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올라갈 때는 빠르면 2주에서 뭐 길게는 한 달이면은 보통 끝납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의 최대 장점은 시간 그리고 매집이 가능한 겁니다. 시간을 이용한. 그러니까 매수는 반드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천천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나서 충분한 매집이 안 됐는데 내가 오늘 사는데 뭐 한 3일 있다 갑자기 급등을 해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옳거니하고 엑시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재진입을 노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많은 분들이 모든 종목에 다 해당하는 거지만 A라는 사람이 1,000만 원 진원 담았고 B라는 사람도 1,000만 원을 진원을 담았습니다. 근데 A는 예를 들어 5만 원에 그냥 한 번에 사버렸고 기업 가치를 둘 다 보고 B 같은 경우는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사가지고
매수 단가가 예를 들어 42,000원이 됐다. 그러면 사실 주가는 5만 원에 사서 42,000원까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거나 혹은 더 떨어져서 뭐 한 38,000원까지 혹은 39,000원까지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제 담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으니까요. 근데 주가가 떨어졌던 게 다시 반등을 쳐서 올라왔을 때 여기서 42,000원에 잡은 사람과 5만 원에 잡은 사람, 주가가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5만 원에 잡은 사람은 이 시간 동안 간신히 본전만 찾은 거지만 하방 매집 천천히 하신 분들은 큰 수익이 났죠. 벌써 주당 8,000원의 수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중장기를 목적으로 이 종목들을 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보수적으로 보시고 시간, 그다음에 이 시간을 활용한 매집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습관화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사실 이게 주식이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라 만약에 내가 오늘 사고 진짜 일주일 안에 뭐 진짜 한 20%, 40%, 뭐 100% 올라가길 바라면은 그건 투기겠죠. 기업 투자는 어쨌거나 기업의 성장성을 바라보고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매수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 보는 진원 같은 경우는 일단 2차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죠. 현재 차트상으로도.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런 하락들은 사실 지수하고 크게 무관하고 지수가 막 진짜 단기간에 이런 현재 여기 구간처럼 한 10일 기간 동안 지수가 6%, 7%, 10% 내로 떨어지면 사실 뭐 어떤 종목이든 다 떨어지겠죠. 이슈 있는 종목 말고.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사실 하락을 좀 멈추고 기술적인 반등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한 45,000원 선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다시 사실 간다고 하더라도 삼상이 완료가 되거나 뭐 그런 이슈가 아닌 이상은 다시 또 하락을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 때 물량이 사실 좀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거래량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요 구간대가 사실 매물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5,000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매물대가 올라가게 사실 쉽게 두진 않겠죠. 당연히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털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못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가장 좋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리면서 하방 매집을 하던 혹은 3만 원대 라인을 지지하면서 일자 횡보를 하던 사실 요 정도 가격대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까지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지지를 못하면은 조금 하방 매집하는 모습을 좀 보이거나 이러면은 사실 다음 대시세에 또 강력한 뭐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는 있죠. 사실 이 정도가 차트로 보니까 이게 되게 짧아 보이지만 사실 이게 기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은 나쁠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의 문제가 또 발생은 하지만 또 비용의 문제도 발생은 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20%를 담았지만 만약에 이게 진짜 3만 원, 2만 5천 원까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내가 또 쉽게 얘기해서 물타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비중이 높으면은 사실 물 탈 때도 정말 크게 타지 않는 한 내 평균 단가를 낮추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잡으시라는 말이 나중에 평균 단가 작업을 할 때 가장 편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 시간을 활용한 매집을 반드시 같이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진원의 메가톤급 빅뱅 재료들, 자 보면은 mRNA 원액 생산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DNA 백신 3상 진행 중이죠. 그래서 백신 3상 기업들은 이제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가장 빠르고, 그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에는 제넥신과 진원생명과학 이 두 개가 있는데
어쨌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GLS 1027이 북마케도니아 이상 진행 중이고 푸에르토리코에도 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WHO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백신 허브 프로젝트 한미사이언스를 기반으로 컨소시엄 한 거고 진원생명과학과 이노바이오, GS 네오텍, 명지의료재단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이것도 끝난 게 아니고 재료들이 끝나지 않았죠. 3상 진행 중이니까 결과가 나온 게 아니죠. 경구용 치료제도 2상이고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이것도 현재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메가톤급 빅뱅 재료들은 사실 끝나지는 않았고 다만 처음 나왔을 때 당연히 얘기가 나오면은 주가의 선반영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도 끝날 때쯤 결과물이 나올 때쯤이면은 다음 대시세에 재료들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허브 프로젝트는 현 프로젝트 그룹 내부적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라고 판단을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고 원료 의약품 계열사 한미 정밀화학은 1년 내에 최대 3억 회 분량의 백신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택 한미 바이오 플랜트가 이제 연간 DNA 백신은 1억 회, 그다음에 mRNA 백신은 10억 회 물량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현재 밝힌 상태인데 이 허브를 선정을 받게 되면은 전 세계 물량의 10% 정도 가량을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선정이 좀 돼야 되겠죠. 근데 아마 선정될 확률이 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한두 개 기업들이 뭉친 게 아니고 대다수의 많은 기업들이 뭉쳤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실 조금 마무리하게 되면은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재무제표를 보시는 분들도 간혹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재무제표는 바이오 기업 치고 좋을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의 재무제표가 좋다라는 거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뭐 누구나 아는 바이오 기업이라면은 그러니까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은 재무제표는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임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말도 안 되게 안 좋죠. 당장 내일 상패에도 이상하지 않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고 뭐 ROE, 펄, 외인, 기간 뭐 이런 보유량들, EPS 등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좋으면은 당연히 좋습니다. 기업이 그만큼 안정적이고 잘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은 사실 좋지 않다. 그다음에 재료에 대한 고찰, 그러니까 연구인데 그리고 믿음, 뭐 종목에 대한 믿음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시간,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 이런 거는 사실 주가가 내가 여기서 사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내가 이 가격에 사는데 갑자기 급락이 나왔다? 삼성전자도 흔히 말해서 정말 안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모든 종목 다 똑같겠죠. 그러다가도 올라가 버리면 다시 긍정적으로 역시 나는 이 기업을 믿고 있었다. 라고 또 생각이 또 바뀌게 되고요. 근데 어쨌거나 회사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퇴보가 아니라 진보하는 겁니다. 이미 망하고 있는 회사들은 사실 차트에도 다 나와 있고 모든 지표가 정말 일반 바이오 기업의 재무제표 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는 어쨌거나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내가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싶다. 이러면은 사실 뭐 매일같이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에 한정해가지고 단타를 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사실 큰 돈을 집어넣긴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중장기적이면서 회사가 뭔가를 하고 있다. 뭐 재료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사실 어쨌든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차트가 뭐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차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있을 거고 혹은 그냥 박스권 안에서 계속 일자 행보를 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텐데
얘네들도 다 그냥 시간에 따라서 그냥 매일같이 서로 사고 파는 행위에 차트에 기록만 남았을 뿐입니다. 네, 오늘 얼마야 얘네가 사가지고 거래량 이만큼 됐고 그냥 오늘 뭐 양봉이다, 뭐 음봉이다, 그냥 이런 기록이 남아져 있는 거지. 사실 회사는 여기 기간이든 여기 기간이든 큰 차이 없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꾸준히 얘네들도 나름 뭔가 이 일을 하고 있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자연스럽게 회사는 진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리천정이라고 하는 건데 목이 말라서야 우물을 판다는 뜻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다가 이를 닥치고서 서둘러 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이고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정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리 준비하지 않다가 갑자기 내가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하락을 했다. 근데 비중은 이미 여기서 많이 실어놨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종목을 봤을 때는 웬만하면은 내가 A라는 종목을 보고 있으면은 이 종목이 한 마이너스 20%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도 괜찮겠죠. 근데 대부분 매수를 하게 되면은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 10%에서 한 20% 사이까지 빠지는 종목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살 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거 한 20% 혹은 뭐 좀 보수적으로 한 10% 정도 빠지면은 그때부터 사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할 수 있겠죠. 혹은 뭐 쉽게 떨어지지 않고 긴 박스권을 가고 있는 일자행보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급락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천천히 조금씩 내려올 때마다 사고 올라올 때는 뭐 조금 비중을 조절을 해도 되겠지만 웬만하면은 보통 여기서 이제 계속 매수를 하겠죠. 조금씩. 근데 어쨌든 조금 등락폭이 이렇게 있는 종목들은 어쨌든 내가 매수할 때 마이너스 한 20%에서 한 10% 정도는 떨어지면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쨌든 준비를 조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것도 주유소 포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자로 이게 지금 현재 거의 대표적으로 쭉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름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름. 네, 왜냐하면 증시의 영향도 사실 엄청 받지도 않고 현재 그리고 얘네들이 이 14,000원대에서 13,500원? 14,500원에서 1,000원 정도 차이를 두고 계속 가격대를 조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이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편할 겁니다. 왜냐면은 매일매일 주식을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평온하잖아요, 일단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일자 행보라고 볼 수가 있고 요거랑 이제 사실 비슷한 종목이 조금 있긴 한데 부강약품인데 부강약품도 사실 일자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여기서 이제 증시 하락하면서 떨어졌지만 빠른 시간 안에 복구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체크를 하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일자 행보를 하던 도중에 무슨 뭐 글로벌 문제가 있든 뭐가 문제가 있든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겠죠. 근데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는 이 기간에는 제가 주유소에 나와서 추천을 한 게 아니고 조금 아마 이땐가? 네, 아마 이날 나와서 한 것 같은데 그 전에 나왔다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좀 많이 진행을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 어쨌든 다음 달 말에서 뭐 빠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10월 달에는 탑라인 이상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으로도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고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2만 6천 원, 2만 8천 원 뭐 요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겠죠. 사실 오늘 이 정도 가격에서 상한가만 가도 여기는 충분히 가는 금액대라서 사실 조금 더 높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차트를 길게 봤을 때는 이제 42,500원대가 전고점이긴 한데 사실 35,000원 선까지는 조금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탑라인 결과가 이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내용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바이오 특성상 기대감이 더 붙기 때문에 매수세가 더 몰릴 거고 충분히 전고점까지도 한 번은 터치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있습니다. 그래도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42,000원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어차피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 더 이상 내가 산 금액보다 위로 올라가면은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는 그냥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3상 기업 중에 하나죠. 제넥신을 좀 보면은 제넥신이 이제 8월 30일 기준으로 오늘 저가 10.68% 정도 하락하고 종가가 이제 9.7%로 마감을 했는데 왜 떨어졌냐면은 제넥신이 이제 얘네가 원래 이제 GX1913을 진행하다가 일상을 갑자기 돌연 바꿨습니다. 설계를. 그래서 GX19N으로 바꿨는데 왜 바꿨냐면은 앞으로 나올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를 대항하기 위해서 GX19N으로 임상 실험을 변경해서 다시 일상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긴 시간 동안 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오늘 이제 아침에 2-3 상을 진행하고 있던 임상을 또 한 번 변경했습니다. 뭘로 변경했냐? 백신 설계를 바꾸는 건 아니고 이거를 부스터샷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GX19N1 맨 처음 바꿨을 때도 부스터샷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이런 뉴스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이 앞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나왔지만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현재 2-3상 진행하고 있는 거를 설계를 바꿔서 부스터샷으로 진행하겠다. 그래서 어차피 매년마다 이 코로나 관련해서 현재 백신 접종을 맞아야 되니까 결국 부스터샷은 필요할 거고 그래서 부스터샷 시장 전망치가 한 23조 정도 되니까 사실 입장 차이가 조금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화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다양한 자이두스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백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젠 조금 늦은 게 아닐까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아직 부스터 시장은 누군가 점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DNA의 안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장을 부스터샷으로 점령하겠다라는 뜻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현실적으로는 잘한 선택은 맞아요. 근데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왜냐? 애초에 인도네시아 2-3상을 신청을 할 때 그러면 그때 부스터샷으로 애초에 설계를 잡아서 들어갔으면 됐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이 시간 동안 지나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부스터샷으로 재신청을 하냐. 사실 이런 의혹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방송 일정이 좀 뒤다 보니까 아마 이 이후에 이제 주가는 모르겠지만 9월 1일에 이제 대표이사 선임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괜찮은 사람이 대표이사로 오게 되면은 주가가 또 한번 펌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넥신 입장에서는 이 부스터샷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우리들의 위치에서는 부스터샷이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외에도 자궁경부암이나 인터루킨이나 이런 것들 다양한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현재
이 주가를 만든 거는 결국에 코로나 백신 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건 있죠.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재료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입장에서는 비중을 늘리기에도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고 9월 1일에 당장 또 나올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아마 방송이 될 때쯤이면 이미 새로운 대표이사가 나왔겠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좋으신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 어쨌든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3번째 대시세가 나왔을 때는 글쎄요, 백신 3상권으로 해서 올라가겠죠. 이게 사실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올라가게 되면은 58,800원은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는 건 한 3만 원대 지지선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정도를 단기간 내에 터치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질질 끌면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물론 이거 4만 원대는 빠르게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같이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진원생명과학 리뷰를 했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서 다른 주유소 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같이 봤는데 어쨌거나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드렸기 때문에 시간적인 활용을 많이 하셔가지고 천천히 매수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평균 단가 낮추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증시의 하락이 조금 크게 있을 때 혹은 뭐 종목별 이슈가 조금 다양하게 나올 때 이럴 때를 조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